그리기 공면. 자, 우선 드래프트. 드래프트는 솔리드의 돌출처럼 공면을 앞으로 쭉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체인 걸고 각도를 줄 수 있고요. 길이를 줄 수 있고요. 길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뒤로 나가고요. 그 기준비를 정면으로 놔두면 뒤로 나가겠고, 기준비를 우측면으로 하면 이쪽으로 나가겠고, 기준 비율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돌출 방향이 바뀝니다. 솔리드의 돌출은 그 라인의 그 커브의 그 페이스 방향대로 나가게 되지만, 이거는 기준 뷰대로, 드래프트는 기준 뷰대로 그 방향으로 돌출되게 되고요. 공면 길이 기정할 수 있고요. 특정 방향, 그 스플라인이나 그 공면, 서페이스 그런 방향을 지정해서 나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안 써봤고요. 경사각도는 이 돌출한 거에 각도를 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마이너스 10도를 줬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경사각도 만약에 10도를 줬다, 밖으로 나가겠죠. 자, 이래서 실행 그러면은 공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게 드래프트입니다. 그리기 공면, 필렛은 우선 좀 이따가 넘어가서 하고요. 옵셋은 2D 옵셋처럼 공면을 일정한 한 방향으로 옵셋 시킬 수 있는데요. 우선은 옵셋될 공면을 선택하고요. 완료. 자, 옵셋 거리, 내가 10mm만큼 옵셋을 시키겠다. 옵셋 방향 누르면 한 공면에서 이 공면의 방향을 찍어볼 수 있고요. 또 옵셋 방향 사이클 하면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현재 방향 맞으면 맞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공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K는 그냥 놔두는 거고요. B는 브랜드 시켜버리는 거고, D는 델리트, 지워버리는 기능이고요. 자, 델리트를 해서, 자, 실행. 그러면 기존 공면은 삭제되고, 그리고 10mm씩 옵셋이 된 겁니다. 그게 옵셋 기능입니다. 자, 트림 확장. 트림 확장은 그 공면을 자르거나 느리거나 나눠줄 때 쓰는데요. 맨 처음에 커브대 공면, 우선은 공면 확장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공면 확장, 이 공면을 확장시키겠다. 어느 쪽으로 확장시키느냐 해서 끝단 쪽으로 갖다 놓게 되면요, 화살표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 선택해서 내가 5mm씩 늘리겠다. 실행 하면 5mm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색상을 좀 바꿔서 확인해 볼까요? 그리기 공면, 트림 확장, 공면 확장. D를 계속 누를 때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공면 확장이고요. 그리기 공면, 트림 확장의 평면 외곽. 평면 외곽은 이 한 평면상에 있는 그 커브 도형으로 공면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체인이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기 공면, 트림 확장, 평면 외곽. 완료, 실행 하면 이렇게 닫힌 도형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그리기 곡면, 트림 확장, 평면 외곽 하나 하고 이 안에 있는 구멍까지 선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게 평면 외곽입니다. 그리고 커브대 곡면. 커브대 곡면. 이거는 뭐냐면 커브대 곡면으로 트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곡면에서 이 원으로 구멍을 뚫어놓고 싶다. 커브대 곡면에서 이 곡면 선택하고 이 커브를 선택해주면 완료, 실행하였고 어느 부분을 남기실지 물어보거든요. 자, 한번 클릭을 해줘서 커서가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구멍에 갖다 놓으면 구멍만 남게 되고요. 이렇게요. 또 대상 곡면 만약 외곽에다 갖다 놓으면 이 형태의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이게 커브대 곡면입니다. 평면대 곡면. 평면은 좌측면, 우측면 아니면은 직선 선택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이 도형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여기가 한 마이너스 30 정도 되는 점. 자, 그리기 곡면, 트림 확장, 평면대 곡면. 나는 이 곡면을 마이너스 30 되는 점으로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측단면 마이너스 30 돼갖고 여기에 원점 근처에 표시가 나게 되거든요. 위로 남길 것인지 반대하면 아래로 남길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방향 아래로만 남기겠다 하면 트림 실행 하면 지금 여기가 잘라졌죠. 이 되는 점이 30점입니다. 이게 평면, 그리기 곡면, 트림 확장, 평면대 곡면이고요. 또 곡면대 곡면. 곡면대 곡면은 곡면으로 곡면을 자르는 건데요. 이 곡면으로 이 곡면을 자르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건데요. 첫 번째 도형 선택하고 두 번째 도형 선택했을 때 실행 그러면 남길 영역을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건 이쪽을 남기겠다. 이쪽은 안 잘라졌지만 이쪽 도형은 두 번째 도형은 파란색 도형은 잘라졌잖아요. 이게 이쪽 도형은 파란색이 영역으로 지정될 수 없을 정도로 작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을 자를 수가 없었는데 이쪽 도형은 이쪽 도형보다 그 영역이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얘만 잘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기 곡면, 트림 확장의 나누기. 나누기는 말 그대로 곡면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잘라지지 않는데 나중에 요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나누기 임의 점 가서 현재 방향 해서 보면 곡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언트림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스터캠의 기존 도형은 4개의 벡터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4개의 벡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벡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각이 여러 군데 있고 꺾어진 데도 많고 이거를 쿨수 그리라면 못 그리잖아요. 원래는 이 도형은 네모로 돼 있습니다. 네모로 돼 있지만 다른 커브에 의해서 트림이 된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트림이라는 거는 그 트림 되기 전에 이전의 네모 상태를 돌려라 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이 네모 상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언브랭크에 들어가면 도형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도형이 원래 언트림 됐을 때 이 도형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 도형이 삭제되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기, 곡면, 트림 확장, 언트림. 자, 아까 그 사이즈 맞죠?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트림 할 때 다른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구멍이 잘라져 있는데, 뚫어져 있는데, 이 구멍 뚫어진 거를 이 라인대로 잘라버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트림을 해도 트림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떻게 트림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순서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기 곡면, 맨 처음에 외곽 삭제로 구멍을 삭제해 버린 다음에, 커브대 곡면, 라인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커브대 곡면으로 다시 원을 자르면 잘라집니다. 근데 순서로 원을 먼저 잘라버리면 커브가 잘라지지 않게 되죠. 그리기 곡면, 트림 확장, 여기에서 커브대 곡면으로 우선 얘를 자르고요. 색상 하나 바꿔볼까요? 그리기 곡면, 트림 확장에 외곽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외곽 삭제는 뭐냐면 이 외곽 끝단을 언트림 됐을 때 모양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언트림은 전체를 바꿔버리지만 외곽 삭제는 만약에 이 도형을 언트림 시켰을 때는 이 구멍도 막히게 되고 외곽 터지게 되잖아요. 근데 외곽 끝단으로 했을 경우는 외곽 삭제를 했을 때는 구멍만 삭제되거나 외곽만 삭제되지 구멍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의 개체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커브대 곡면을 잘랐을 경우 다시 돌아오겠죠. 자, 외곽 삭제는 그런 식으로 한쪽 부분을 언트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홀 삭제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언트림된 도형에서의 이걸 뺀 모양, 홀 삭제, 내측을 하면 지금 홀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내측의 홀 모든 영역을 다 하겠냐고 그러는데 우선은 아니요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했을 때 그 구멍만 막아진 도형이 생성됩니다. 자, 다시 홀 삭제, 아니요 했을 때 하나씩 메꿔지게 되거든요. 외곽을 해보면요, 원래 언트림 도형에서 이 도형을 뺀 상태가 나오게 되죠. 근데 홀 삭제, 아까 여기서 아니요 했었잖아요. 내측 모든 홀들을 영역을 형상으로 채우겠습니까 했을 때 얘 누르면 2개가 한꺼번에 차게 되죠. 이런 거 어떻게 쓰게 되냐면요, 보통 제품이 들어왔을 때 볼트 구멍이나 그런 거를 3차원 가공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가공을 안 하잖아요. 근데 2D 도형에는 필요하지만 3D 가공할 때는 그게 그 엔드밀 처박아 먹는 일이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결이 곰문 결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잠깐 구멍을 메꿔 놓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활용 용도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죠. 자, 그게 홀 삭제였습니다. 그리기, 곡면, 트림 확장, 홀 삭제, 외곽 삭제, 언트림, 나누기, 평면 외곽, 곡면 대 곡면, 평면 대 곡면, 커브 대 곡면 설명해 드렸습니다. 곡면 확장도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필렛 들어가겠습니다. 필렛은 말 그대로 곡면을 필렛하는 건데요. 여기서 저는 커브 대 곡면이나 평면 대 곡면을 써보지가 않았고요. 곡면 대 곡면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면을 선택하고요. 곡면 대 곡면, 첫 번째 곡면 선택하고 완료, 두 번째 곡면 선택하고 완료, 그 다음에 방향값을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방향값 제가 실화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뀌었는데 대상 곡면을 다시 선택해 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반경은 방향값을 다시 바꿔줄 수 있어요. 8R로 바꿔주겠다 하고, 방향 설정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방향 설정 우선 눌러볼까요? 사이클
이쪽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쪽 방향으로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자, 우선은 이쪽으로 해볼까요? 현재 방향, 현재 방향.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요. 형상이 십자 모양에서 얘 이쪽 방향, 얘 이쪽 방향이면, 반대죠? 이쪽 방향이면 플랫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반대로 얘가 이쪽 방향, 얘가 이쪽 방향이면 방향이 모이는 쪽으로 플랫 아래 센터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쪽에서 생각한다면 이쪽이었고 이 라인 이쪽에서 생각하면 이쪽이기 때문에 모이면 센터가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필렛이 이렇게 생성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살표가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보통 필렛을 지정할 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죠. 방향 수정 사이클 반대 방향, 현재 방향, 반대 방향, 현재 방향 해서 사이클 방향을 안쪽으로 모이게 해서 필렛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뒤에 숨어 있네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필렛이 돼 있죠? 근데 필렛이 여기까지 뿐이 안 가 있잖아요. 필렛에 옵션이 있습니다. 조건 설정 들어가면 다중 방법 적용. 이것은 필렛이 여러 개의 공면일 경우 필렛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생성되는 부분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따로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중 방법을 꺼버리면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생성되는 첫 번째 점 근처의 필렛 공면 하나뿐이 생성이 안 되고요. 다중을 켜야지 여러 개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면 확장을 키게 되면요. 아까는 공면 확장을 안 컸을 때는 여기서 요만큼 뿐이 안 나왔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면을 다시 선택해주고요. 자, 공면이 이쪽 공면 끝판까지 쭉 확장이 됐죠? 이게 공면 확장입니다. 자, 조건 설정의 연결 실행. 연결 실행은 지금 이 도형에서는 설명해드리기 애매한데요. 그 서페이스 필렛에서는 필렛들이 조각조각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조각조각들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연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렛이고요. 가변 반경 설명해 드릴게요. 가변 반경을 키면 현재로서는 지금 조건에서 공면 확장이 켜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방향 설정, 가변 반경 누르면 자, 반경이 지금 끝 반경과 처음 반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눌러보면 8mm, 다시 8mm, 양쪽 다 8mm의 RB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자유 입력이 뭐냐면 여기다가 중간 R 값을 또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임의의 점에다가 여기 만약에 이 정도에다가 내가 R 값을 바꾸겠다. 여기만 7mm 라고 지정한다면 완료 실행을 해보면 이거는 너무 작게 해서 티가 안 나네요. 여기 있네요. 이게 이 부분은 8R 중간에 제가 임의의 지점에 대해서는 7R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가변 반경. 자, 자유 입력은 임의의 점에 입력하는 거고요. 자, 반경 삭제해서 요거 삭제해버리고요. 중간 입력은 뭐냐면 이거와 이거의 중간에다가 입력을 하겠다.
그래서 두 점을 지정했을 때 그 두 반경점에 대해서 중간에 입력을 하나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경 수정은 뭐냐면 일일이 하나씩 갖다 대면 찍어보면 그 코너 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5R 반경 수정, 얘는 4R 반경 수정, 얘는 10R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입력해 줄 수 있고요. 사이클 기능은 사이클을 누르면 첫 번째 거부터 찍히게 되거든요. 난 얘를 8R, 얘 9R, 얘 3R 이렇게 순서대로 생성 순서대로 그 반경값을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완료, 실행. 자, 이렇게 생성이 됐죠. 3R, 7R이었나요? 10R, 7R, 3R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게 되죠. 이게 가변 반경입니다. 여기까지가 공면 메뉴 설명을 끝냈습니다. 자, 다음 메뉴에 보면요.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는 뭐냐면 두 개의 공면을 잡아 당기거나 느리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공면 결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면을 하나 가지고 쉐이딩 했을 땐 공면 결을 모르는데 쉐이딩을 껐을 때 보면 직선으로 나오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면 결인데요. 면방향 가공할 때 면방향을 치게 되면 이 결 따라가게 되거든요. 가공이. 이 결을 따라서 브랜드도 생성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반대 방향, 이 라인을 쓰겠다. 현재 방향. 지금 빨간색으로 라인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저는 이 파란색하고 이 하늘색하고 연결을 해주고 싶어요. 이 라인에 반대 방향, 이 방향하고 연결을 해주겠다. 공면의 결대로 이쪽 결과 연결이 됐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기능이요. 크기 조절을 하면 형상이 변하게 됩니다. 자, 시작 크기. 아까 시작 크기라는 건 화살표 방향, 아까 찍었을 때 방향이 있잖아요. 그쪽에 첫 번째 방향, 그 진도 1, 이 벡터를 1대 1로 표현했을 때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된다고 표현한 건데요. 만약에 시작 크기를 2대 0.5로 한다. 그러면 형상이 변하죠. 여기서 나오는 힘을 2로 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힘을 0.5로 했을 때 두 개가 당겨지는 힘이 2대 0.5가 되는 겁니다. 시작 크기 만약에 극대화 시켜볼까요? 7.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더 세게 밀어내겠죠. 이 공면 결대로 더 세게 밀어내는 거고 이쪽에서 밀리니까 뒤로 제껴지게 되죠. 자, 이게 브랜드 기능입니다. 그리고 끝 크기는 반대쪽 크기죠. 만약에 얘를 0.5 시작 크기와 크기를 동일하게 주면 똑같이 쫙. 예, 0을 주면 직선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진도를 이쪽에선 7 하면 자, 시원한 영상 나오네요. 지금 밀고 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형상이 달라지게 되죠. 시작 크기 1대 1, 끝 크기 1대 1. 자, 실행해볼까요?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이게 브랜드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기, 공면, 다음은요 브랜드. 반대 방향, 현재 방향. 반대 방향, 현재 방향. 자, 끝점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빨간색 라인 있죠. 이 라인에 폭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당겨볼까요? 자, 끝점 수정, 얘는 이쪽까지 당겨라. 실행, 근데 이렇게 되겠죠.
브랜드, 다시 반대 방향, 현재 방향, 반대 방향, 현재 방향. 그리고 반대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대 방향은 뭐냐면 이 끝점과 이 끝점이 지금 연결이 됐잖아요. 그걸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연결하고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연결하게 되거든요. 자, 반대 방향 누르면 대응을 바꾸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 했을 때요. 이렇게 형상이 생성되게 되죠. 자, 크기 7, 끝 크기 7. 자, 회열이 나왔네요. 이런 공면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단지 브랜드 명령 하나로요. 근데 이런 거 가공에 쓸 일이 없겠죠. 프로펠러 같은 것도 정치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 쓸모없겠죠. 자, 브랜드 그래서 공면이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대칭되길 바랬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반대 방향으로 꼬았을 때는 다른 모양이 나오게 되죠. 또 그래서 가끔 꼬여서 나온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꼬여서 나왔을 경우 눌러주는 키가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트림 실행은 두 가지 다 트림할 때, 언트림할 때, 하나만 트림할 때, 두 번째만 트림할 때 이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기본은 B 전체 다 트림하는 거고요. N은 언트림, 그리고 트림 실행 1은 첫 번째 공면만 트림하겠다. 2는 두 번째 공면만 트림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커브 생성. 커브 생성은 그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 보통은 이제 디폴트 값은 n으로 되어 있는데요. 커브를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기 공면, 다음 브랜드,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방향이 꺾어져 있죠? 저는 이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얘는 밑으로 내려왔네요. 이랬을 때 공면 1을 지금 공면 1이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시작 크기 여기서 마이너스 1, 끝 크기 마이너스 1 주면 위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힘 조절로 형상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공면 속성, 이거는 너무스로 할 것인지 파라메트로 할 것인지 그건 물어볼 거고요. 실행 누르면 공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게 그리기 공면, 그리기 다음 메뉴, 그리기 공면 다음 메뉴 브랜드 기능입니다. 재밌는 기능이죠. 자, 여기까지 그리기 공면 메뉴는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솔리드 변환 키가 있는데요. 솔리드 변환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체인 하나를 돌출시켜서 만약에 솔리드 하나 생성했을 때 이 솔리드를 그리기 공면 다음 메뉴 솔리드 변환은 솔리드에서 서페이스를 하나씩 찾아낼 수 있고 솔리드만 전체켜서 전체 잡아서 전체 서페이스를 생성해 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일이 서페이스를 하나씩 출력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솔리드를 형상을 만들어서 솔리드에서 서페이스를 뽑아낼 때 쓰는 기능이 그리기 공면 다음 메뉴 솔리드 변환입니다. 솔리드에도 솔리드 변환이 있죠. 그거는 솔리드 다음 메뉴 공면 변환이죠. 솔리드 공면을 솔리드화 시키는 거고요. 솔리드에 있는 공면 변환은 공면을 솔리드화 시키는 거고, 솔리드에 있는 공면 변환은 공면을 솔리드화 시키는 때 쓰거든요. 시키면 여기 이제 공면에 있는 공면의 다음 메뉴에 있는 솔리드 변환은 솔리드에서 서페이스를 추출해낼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씩 만들어낼 때.
지금 파란색으로 생성된 건 서페이스고요. 원래는 솔리드에서 제가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생성되게 되죠. 한꺼번에 할까요? 한꺼번에 할 때는 그리기 공면 다음 메뉴 솔리드 변환해서 면을 끄시고요. 솔리드를 예스 표시해 놓고 얘를 클릭하시면 솔리드 전체가 선택되거든요. 완료 하면 지금 전체가 서페이스가 나왔죠. 하나 더 치워보지. 자, 히든 모든에서 공면 완료 했을 때 전체가 공면이거든요. 지우면 구멍이 나겠죠. 이게 솔리드 변환 키입니다. 여기까지 서페이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솔리드로